여러분,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증상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시는 일을 멈추고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째, 화장실에서 대변 보려고 힘주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세상이 하얘진 적 있다. 둘째, 분명히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가슴 답답한 건 그대로고 오히려 식은땀이 난다. 셋째, 무거운 장바구니 하나 들었을 뿐인데 목덜미랑 턱 끝이 찌릿찌릿 기분 나쁘게 아프다. 넷째, 낮잠 자려고 누웠더니 이상하게 숨이 가빠서 베개를 2~3개 높게 고여야 겨우 잠이 온다. 다섯째, 평소랑 똑같이 걷는데 갑자기 신발끈이 풀린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이걸 그냥 오늘 좀 피곤하네 하고 넘기시는 순간 골든타임은 끝납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보내는 이 마지막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혼자 있는 집에서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당신을 살려줄 마법의 10초 행동 요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10초 생존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생명을 살리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에 혼자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평소 궁금하셨던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그 긴박한 순간, 왜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지 그 숨겨진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가장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겨우 고비를 넘기고 누워 계신 어르신께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 아까 낮부터 가슴이 아프셨다면서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열이면 8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쁜 자식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애들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좀 참았어.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그 깊고 따뜻한 미안함이 때로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어 부모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한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참는 게 평생 습관이 되셨죠? 웬만큼 아파서는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십니다. 나 죽겠다 소리 나올 정도가 되어야 겨우 수화기를 드시는데 심장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흐르는데도 좀 누워있으면 낫겠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며 참으시는 그 10분, 20분이 심장 세포 수만 개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참는 그 시간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평생 눈물로 살아야 할 불효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나중에 자식들 가슴에 못 박지 않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오면 드라마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쓰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우리 부모님들께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아이고, 점심 먹은 게 얹혔나?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하면서 소화제만 찾으세요. 옆에 누가 있다면 어머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병원 가요. 하고 데리고 가겠지만 혼자 계시면 그저 소화제 한 알 드시고 소파에 기대앉아 계십니다. 그러다 의식을 잃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됩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은 순간이 오면
아무리 강하신 아버지들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걸 패닉이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 이 공포가 찾아오면 평소엔 척척하시던 일들도 안 됩니다.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119 좀 불러다오. 한마디면 될 일이 혼자 있으면 그 짧은 판단을 내리는 데만 몇 분이 걸립니다. 심장이 멈추려 하는 순간에 그 몇 분은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겨우 정신을 차려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정작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겁니다. 안에서 부모님은 쓰러져 계신데 밖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느라 장비를 챙기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짧은 1분에서 2분 사이에 우리 부모님의 숨이 멎기도 합니다. 혼자 계실 때는 그 튼튼한 현관문이 오히려 생명을 막는 벽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식들 오면 말하지 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자 있는 집에서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마법의 10초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평소에 머릿속으로 딱 3번만 그려보셔도 실제 상황에서 기적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슴이 뻐근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싶은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초입니다. 그 10초 안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반드시 하셔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삽니다. 1단계는 벽에 기대 반쯤 앉는다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보통 가슴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소파나 바닥에 털썩 눕고 싶어지죠? 하지만 절대로 완전히 누우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히 누워버리면 다리 쪽에 있던 피들이 심장으로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 심장은 그 피를 다시 짜내느라 더 무리를 하게 되고 통증은 심해집니다. 게다가 누우면 혀가 뒤로 말리거나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훨씬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걸 의사들은 반자위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심장의 부담을 가장 줄여주고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기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자리에서 벽에 등을 한번 대보세요. 이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쉬게 해주는 첫 번째 생명줄입니다. 2단계는 119에 전화하고 스피커폰을 켠다입니다. 자세를 잡으셨다면 즉시 스마트폰을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나 이웃이 아니라 무조건 119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면 자식이 다시 119에 전화해야 하고 그 사이 시간은 다 흘러갑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숨이 차서 말을 길게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를 거신 후 바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혼자 있어요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말을 더 못하셔도 요즘은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스피커폰을 켜두어야 구급대원이 오는 동안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대원의 지시를 듣고 여러분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푼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핵심입니다. 별표 5개를 치셔도 모자라요. 119에 전화를 하셨다면 마지막 정신줄을 붙잡고 현관문으로 기어가서 문 잠금 장치를 푸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구급대원이 집 앞까지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튼튼하게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는 부모님이 쓰러져 대답이 없으신데 밖에서는 문을 부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관리실 연락하고 열쇠 수리공 부르고 그 5분이 부모님께는 삶과 죽음의 문턱입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세요. 문을 활짝 열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잠금 장치만 딸깍하고 풀어두고 다시 아까 벽에 기댄 그 자세로 돌아와 앉으십시오. 문만 열려 있으면 구급대원이 1초라도 빨리 들어와 여러분께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구급차 올 때까지 버틸 확률이 80%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기침을 세게 해라, 찬물을 마셔라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사실 시니어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위험한 상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올 때 기침하면 산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위급 상황 때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세 가지 실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라도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옆집 누구한테 들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 오늘 제가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강한 기침을 반복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으로 참 많이 퍼진 내용이죠? 심장마비가 오면 죽을 힘을 다해 기침을 해라. 그러면 심장 마사지 효과가 있다.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억지로 컥컥 하고 기침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됩니다. 심장은 이미 멈추려 하는데 억지 기침으로 힘을 다 써버리면 의식을 더 빨리 잃게 됩니다. 기침할 힘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관문 잠금 장치 푸는 것에 그 힘을 쓰셔야 합니다. 기침에 매달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찬물을 마시거나 얼굴에 뿌리지 마세요. 정신이 아득해지니까 정신 차리려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갑자기 찬 기운이 닿으면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수도 파이프를 갑자기 꽉 조이는 것과 같아요. 안 그래도 심장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데 찬물이 들어가서 혈관을 더 조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마비를 더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정신 차리겠다고 찬물 근처에 가는 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입니다. 그저 아까 알려드린 자세로 가만히 숨을 고르시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운전해서 병원 갈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응급차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차 타고 빨리 가는 게 낫지. 혹은 택시 잡아서 가야겠다 하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여러분은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됩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안에서 쓰러지시면 기사님이 응급처치를 하기도 힘들고 골든타임을 길 위에서 버리게 됩니다. 구급차는 움직이는 응급실입니다. 산소호흡기와 심장 충격기가 있는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으며 가야 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119를 믿고 기다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당황하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이 세 가지, 기침 금지, 찬물 금지, 직접 운전 금지, 이것만 안 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자, 그럼 사고가 터지기 전에 평소에 우리 집을 안전한 요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내 집을 안전기지로 만드는 1분 준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심장 질환은 외양간을 미리 튼튼하게 고쳐 놓는 게 전부입니다. 큰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준비 1은 아스피린 500g짜리 한 알을 식탁 위에 두세요. 집에 아스피린 있으신가요? 없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약국 가서 하나 사두세요. 심장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올 때 아스피린 500g 한 알을 씹어서 삼키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요. 왜 하필 씹어서일까요? 그냥 물이랑 삼키면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어금니로 꽉꽉 씹어서 넘기면 혈관에 훨씬 빨리 전달됩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떡처럼 굳는 혈전을 막아줘서 병원 갈 때까지 심장 근육이 죽는 걸 최대한 늦춰줍니다. 단, 평소에 피가 잘 안 멈추는 병이 있거나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미리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스피린 하나를 꼭 비치해 두세요. 준비 2는 냉장고 문에 나의 건강 지도를 붙이세요. 119 대원들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난감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르신이 평소에 무슨 약을 드시는지,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데 약 봉투 찾으러 온 집안을 뒤질 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크게 써보세요. 나 혈압약 먹음, 당뇨 있음, 이 약에 알레르기 있음 이렇게 딱 적어서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 놓으세요. 구급대원들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바로 냉장고 문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대원들이 응급처치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줄여줍니다. 준비 3은 스마트폰 단축번호 1번은 119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단축번호 1번에 보통 자식들 번호 저장해 두시죠? 오늘만큼은 1번을 119로 바꿔주세요.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손이 떨립니다. 119 3번 누르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냥 1번을 꾹 누르면 바로 연결되게 해두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오늘 꼭 말씀하세요. 얘야, 내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처 설정 좀 해다오. 요즘 스마트폰은 화면이 잠겨 있어도 내 병명과 긴급 연락처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집에 오면 이 기능을 꼭 설정해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어렵지 않죠? 아스피린 한 알, 냉장고 메모 한 장, 그리고 단축번호 1번.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심장을 튼튼하게 관리해서 이런 위기 자체가 안 오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내일 아침 웃으며 깨어나기 위한 일상관리법을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시는 습관 중에 심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년 이맘때도 건강하게 웃으며 깨어나기 위한 심장보약 습관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약속하고 싶은 것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약 한 제 지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일상 습관 1은 화장실에서 과한 힘주기는 금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꽉 주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심장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힘을 세게 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고 심장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져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변 보실 때 너무 힘이 들어간다 싶으면 차라리 잠시 쉬었다가 나오세요. 평소에 물 자주 드시고 식이섬유 챙겨 드시는 건 기본이고요. 정 힘드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변비약의 도움을 받는 게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화장실 힘주기는 심장과 맞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상 습관 2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추운 겨울철 새벽 운동 가야지 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몸에 닿으면 혈관이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이때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겨울철에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른 뒤에 움직이시는 게 좋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을 꽉 잡으세요.
특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찬물로 세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워주세요. 우리 심장은 갑자기 변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내용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부모님이 하루만 더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라는 자식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더 재롱 부리고 싶은 손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10초 생존법과 아스피린 한 알, 그리고 자식 걱정보다 내 몸 먼저 챙기기.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계시는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친구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병원 문턱 넘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실 수 있도록 더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